안녕하세요.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 정입니다. 오늘도 역시 경제와 시장 그리고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붕괴.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상황이. 9%가 넘던 미국 물가가 이제 3.1%로 내려왔죠. 이제 이게 주식으로 따지면 거의 뭐 70% 가깝게 하락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뭐 붕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거는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추세라는 게 다릅니다. 영국의 경우 이번 주에 10월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4.6%에서 3.9%로 예상보다 훨씬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2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라고 하죠. 이 독일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오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이 선진국들의 물가가 상당히 빠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세계 이제 미국 세계 1위 경제 그리고 유럽 유로존이 이제 세계 3위 경제권인데 모두 가파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미국 이제 2위 경제권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완전히 디플레이션 영역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물가 하락 추세가 더 이상 파지티브한 영역이니까 플러스한 영역에 있지 않고 아래로 뚫고 내려갔다라는 거죠.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붕괴는요, 지금 실제로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금리 인하 추세가 금리 인하 추세가 글로벌 이제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골드만삭스가 금리 인하 전망을 상당히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만 무려 5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건데요. 골드만은 사실 내년 매크로 전망에서 이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너무 가파를 위험이 있다라고 이미 경고를 한 바 있죠. 실제로 이미 연말부터 지금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사실 골드만삭스는 한 달 전만 해도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을 내년 말이나 돼야지 시작을 할 것이다. 그리고 2번 정도로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추세가 워낙에 이제 골드만삭스는 금리가 인하를 해도 성장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경기 연착륙 혹은 무착륙 가능성을 주장을 한 바 있죠. 그러니까 성장이 강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늦게 할 것이다라고 본 건데요. 그런 전망을 바꾼 거죠. 지금은 상반기, 그러니까 3월부터 금리를 인하를 시작을 해서 상반기에만 3번 그리고 하반기에만 2번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전반적인 상황, 특히 인플레이션의 하락 추세가 이렇게 계속 가파르게 나타날지 여부를 좀 주시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에 이제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저물가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유지되는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애틀란타 연은이 항상 그 실시간으로 GDP 분기별 성장 추세를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추세는 1%를 1%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7%까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제 올해 성장 그리고 내년 성장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내년에 바닥을 찍고 다시 2025년부터 재상승을 기대를 한다는 전망이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전망치도 올해 성장 전망치도 실제로 이전의 시장 전망치보다 훨씬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 전망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내년 전망은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내년 성장이 바닥을 찍고 다시 2025년부터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시장도 이를 이제 완전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넘었거나 지금 완전히 근접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다우와 나스닥은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지금 S&P 500은 거의 뭐 1% 이내로 근접을 하고 있고 곧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제 기술적 분석 차트인데요. S&P 500 동일 가중 지수입니다. 이 동일 가중 지수는 뭐냐면은 빅테크와 같은 이제 메가캡이나 대형주들이 좀 더 많이
가중되어 있는 일반적인 S&P 500 지수가 아니라 이런 기업들도 모두 동일하게 가중치를 계산을 해서 하는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차트죠.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이제 거대한 베이스를 만들었다가 이 고점을 상향 돌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긍정적이다 할 수 있는 차트인데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베이스의 이제 하단에서 베이스의 상단까지를 보고요. 그리고 그 추세가 상향 돌파될 경우에 그 추세 만큼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현재 6,300레벨에서 7,560까지 이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굉장히 불리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30개 블루칩을 담은 이제 다우지수죠. 다우지수 역시 오랜 부진 끝에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전의 역사를 봤을 때 다우의 최고가 경신은 장기적 강세장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장기적 강세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상태를 봤을 때 시장의 가격 추세를 봤을 때 굉장히 불리시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는 좋은 게 아닙니다.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은요,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이유가 뭔가에 달려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경기 둔화에 대응을 해서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2024년은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경제가 강력한 고용을 근거로 지금 성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물가는 반대로 또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가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너무 이제 지금 금리는 너무 제한적인 통화 정책이다라는 것을 연준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가가 더 강력한 하락 추세를 보일 경우에 연준이 여기에 대응해서 경제가 너무 침체 빠지는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 금리를 좀 더 인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될 경우에 저물가 저금리 여기다가 성장이 유지되는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핵심은요, 경제 성장이 유지된다라는 거겠죠. 시장이 이제 이를 반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 경제 성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섹터죠. 은행주. 은행주가 지금 베이스를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행 같은 경우 올해 3월 달에 실리콘밸리가 무너지면서 회복을 하고 있었던 지역은행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2주 전에 이제 자본편에서 말씀을 드렸죠. 골디락스 시나리오에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하면서 섹터가 전반적으로 또 이제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특히 저금리의 수혜를 받는 유틸리티 부동산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두 섹터는요, 쭉쭉 뻗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을 선도하는 레벨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곧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시장을 리드하는 섹터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파이낸셜도 다시 회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술주도 다시 강세로 굉장히 빠르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소비재도 이제 방향을 틀었죠. 이제 에너지와 원자재의 경우는요, 지금 굉장히 부진한데 경제가 회복되면 함께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아래쪽에 있지만 에너지 같은 경우는 매우 약세를 보이던 지역에서 이제 레깅 지역으로, 부진한 지역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죠. 이 얘기는 상당히 좀 침체, 이제 부진하다는 얘기인데, 에너지 섹터가 지금 경제 회복 시나리오가 이제 힘을 받으면서 다시 좀 오르고 있다라는 점, 유가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 특히요, 만약에 이제 물가가 예상보다 지지부진한 하락세를 보일 경우에 에너지와 원자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지금 침체도 없이 이렇게 물가를 내려서 이제 고용 그리고 물가의 목표를 모두 잡는 경우는 여태까지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2024년은 특히 또 이제 대선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고요. 여전히 러시아하고 중동 분쟁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 중동에서 지금 이제 그 수에즈 운하를 예멘 후티 반군이 틀어 막으면서 지금 공급망 차질도 제기가 됐죠. 왜냐면은 선박들이 그쪽 지역을 이제 가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쪽 희망봉 쪽으로 돌아가면서 물류 대란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류 대란의 가능성이. 그래서 미국 해군이 여기서 이제 다시 주둔을 하면서 좀 보호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불확실성이 많은 시기다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연준이 근원물가 4.0%가 넘는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게 5번밖에 없어요. 근데 이 중 한 번은 1942년 세계 2차 대전. 이거를 제외하면 모두 경기 침체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점.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태까지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악재로 봅니다. 이거를 금리 인하를 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초반에는 보는데 실제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게 되면은 이 이유가 무엇인가? 그 대부분은 다 경기 침체였다라는 점에서 좋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만일 경기가 침체가 없이 무착륙 혹은 연착륙에 성공하는 시나리오가 계속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은 연준이 물가와 고용 시장을 모두 잡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단한 업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를 굉장히 반기겠죠. 중요한 건 어쨌든 내년은 글로벌 금리 인하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추세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건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52번의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금리 인상 추세가 드디어 글로벌 통화 정책이 완화로 다시 전환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금리 인하의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침체라면 주식시장은 큰 충격을 받겠지만 성장이 유지된다라면 굉장한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금 흐름도 여기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높은 수익률 그리고 안전 자산으로 이제 엄청난 인기를 모았던 현금성 자산이 머니마켓 펀드가 8주 만에 무려 310억 달러가 유출이 됐습니다. 자금이 어디로 흘렀느냐? 주식으로 전 세계 주식으로 740억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8주 만에 최고치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자산 중 하나로 인식되는 하이힐드 채권 정크 등급 하이힐드 채권에 160억 달러가 유입이 됐고요. 특히 이제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 259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역시 또 굉장히 8주 만에 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지금 6조가 지금 현금성 자산으로 6조가 넘게 있었는데요. 이 현금에서 드디어 사람들이 이 안전자산에서 현금을 꼭 가지고 있다가 상황이 바뀌면서 위험자산으로 내보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현금성 자산이 머니마켓 펀드가 거기다 넣기만 해도 5%가 넘는 수익률이 보장됐기 때문에 위험자산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자산으로 돈을 내보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하가 확실히 가속화되고 있고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그리고 뭐 비트코인 같은 초위험 자산으로 돈을 내보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주식시장은요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이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변동성은 높아지는 시기죠. 너무 가파르게 오른 시장이 지금 뭐 풀백의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제 산타랠리는 현실로 보입니다. 내년 1월 초까지 좀 신나게 달리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연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